안녕하십니까. 우동 3구역 다른 재개발 모임과 함께하는 전문가 초빙 강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지고 계신 감사합니다. 우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원만한 강연 진행을 위해 진동이나 무음으로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 강연은 강연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조합원을 위하여 동영상으로 촬영되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단만 촬영됩니다. 오늘 강연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른 재개발 모임 소개와 다제모 소개 영상 시청 후에 저희들이 기다려온 김상윤 법무사님의 강연, 그 다음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문가 초빙 강연의 사회를 맡은 조합원 조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해운대가 좋고 우리 아이들 시집장가 갈 때까지 좋은 집에 살아보려고 우동 3구역 재발구역에 왔습니다. 지금 살고 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조합 사무실에 가서 조합원 신청을 하고 관련 카페를 찾아 조합의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언제 되는 건지? 사찰과의 마무리되면 진행이 잘 될 수 있는 걸까요? 풀리지 않는 의문, 조합의 무대응, 업무 진행 방법을 보면서 다른 재개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후회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법무사님께서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이시며 누구보다 재건축, 재개발의 비리를 속속들이 깨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를 도시정비사업의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하죠. 올바른 정비사업을 통한 조합원 권익보호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권상윤 법무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를 안 만나는 게 행복한 건데 대한민국에 만나고 나면 되게 좀 불행해집니다. 지금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해임을 앞두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희망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물론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해임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고요.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 아까 저를 피고 오셨던 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새로 이제 여러분이 과거처럼 지금까지 오늘 제가 설명드린 모든 모습은 여러분의 무관심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탓하거나 기존의 임원을 탓해서는 해결 방안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이 조금 깨달음을 얻으셔야 이 다음에 누가 되더라도 여러분이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또 똑같은 모습으로 정비 사업이 잘못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다시 임원을 바꾸자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포자기 상태에 빠집니다. 바꿔봐도 똑같더라 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짜임새끼 하셔서 그러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다른 쪽에서 제가 해임을 도와주고 선임까지 도와주고 했던 조합들 중에서도 아주 거의 대부분은 배신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거를 정리가 제가 잘못을 지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지적만 하자고 이 자리에 모이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정리하는 방법이 일관되게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내용을 새로운 집행부가 정리를 해줘서 여러분에게 손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다른 조합에서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또 저쪽으로 있습니다. 자기들의 돈을 뺏어가려고 했던 쪽으로. 그럴 때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올바로 하라라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요걸 다 수정하겠느냐, 시정하겠느냐. 그러면 누구나 다 시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임원이. 그래서 제가 매번 그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저와의 약속은 안 지켜도 좋습니다만은 여러분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고 제가 매번 똑같은 부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조합이 잘못되든 잘되든 단 1원의 피해도 없고 잘 돼도 단 1원의 이익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한테는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시정될 때까지 그리고 구조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틀을 만들 때까지는 오늘 같은 여러분의 관심이 상당히 이제 미리 아마 마음에 결정하신 분들은 뭐 오늘 안 오셨다고 들었습니다만은 끝까지 여러분이 지켜보시면서 여러분 재산을 스스로 지키시도록 그런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똑같습니다. 아무도 이 말을 하지 않다 보니 대한민국에 저만 얘기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욕도 많이 먹습니다. 모든 사람의 공공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수사기관에서는 제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데 듣고 나서도 왜 수사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검찰은 수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 검찰이 그런 혼란에 휩싸여서 거의 물 건너갔고요. 건설비리 중점수사청으로 서울 북부지검을 지정했었는데 수사를 사실 하기 직전에 어떤 저기가 터지면서 아예 요즘은 유명무실화 돼 있고 경찰로 수사권이 이양되는 분위기는 여러분이 아실 텐데 우리 경찰관서에서도 제가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합니다만 수사를 잘 못합니다. 의지도 별로 없고 답답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들도 불과 몇 개 업체가 다 합니다. 여기 있는 업체가 내나 서울에서도 하고 전국에서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인연이 닿으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의 여러분 조합의 비리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싶은 부산지방경찰청이라도 아니면 부산의 검찰청이라도 혹시 인연이 닿아서 수사를 할 의향이 있다면 제가 적극 발벗고 나서서 수사가 완성되도록 도와드리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시 인연이 되면 그런 인연을 찾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그러나 수사기관이 잘못을 지적하고 처벌한다 해서 여러분의 돈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돈을 돌아오게 하거나 그 다음에 돈이 더 이상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몫입니다. 수사기관은 잘못을 처벌하거나 발견한 것을 하는 역할까지만 하는 거예요. 돈을 먼저 주는 건 아닙니다. 뭐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억울하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수사가 어디서라도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내려오기 전에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저만 혼자 신세지 김보해서 저도 좀 갚아주고 싶습니다. 이쪽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욕을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어느 조합이랑 똑같습니다만은 순서대로 제가 여러분 그 계약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그 모든 조합이 똑같습니다만은 그 비리의 형태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허위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필요한 계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풀려진 계약들입니다. 아주 과다하게 부풀려진. 대부분의 계약이 이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이런 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허위 계약이죠, 누가 봐도. 그 다음에 이거는 불필요한 짓거리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서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쓸데없는 짓만 하면 좋은데 본연의 목적을 때로는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돈을 주고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풀린 계약은 대부분이 다 부풀려 있습니다만은 부풀림의 정도가 뭐 작게는 한 20-30배 정도에서 좀 많게는 한 100배 정도까지 부풀려집니다. 그러니까 뭐 5배 비싸고 이런 건 제가 지적 안 합니다. 좀 추접스러워서요. 그 정도 거를 지적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같이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요, 제가 매번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었던 부분이 지작물 철거라는 부분입니다. 지작물이라는 것은 공익사업법에서 명백하게 정의라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변호사들마저도 심지어 판결문에도 땅 속에 들어있는 게 지작물이다라고 해서 주장을 했고 그게 판결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이 많기 때문에 잘 안 쳐다봅니다. 그래서 나쁜 선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를 고소를 했더니 이게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이 계약이 정당하다, 땅 속에 있는 거 팔아야 되니까 철거에 포함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닌데 철거에 포함되느냐 마느냐 갖고 어설프게 고소를 하는 바람에 결론이 땅 속에 들어있는 거라서 따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혐의 없음, 뭐 이런 결론들이 나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고검까지 나 있고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포인트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작물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공익사업법에 나와 있는데요, 정비사업에 장애가 되는 모든 물건입니다. 토지도 지작물이고, 여러분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 청산자의 토지가 있다 그러면 그게 지작물입니다. 내가 장애가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 거를 사와야 됩니다. 매입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건축물은 정비사업을 하려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지작물입니다. 그런데 수도전기 가스는 그럼 뭐냐, 통신시설 이런 것들은 원래 그냥 건축법상 의미로는 건축물에 붙어있는 것은 건축설비라고 합니다. 건축설비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공급시설이라는 면에서 보면 기반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 그 자체로 보면, 그러나 그것은 타고 들어오는 전체를 가리켰을 때 그런 거고, 내 건물에만 붙어있는 걸 보면 이런 걸 건축설비 이런단 말입니다. 건축법상 용어로는. 그런데 큰 틀에서는 이 모든 게 다 지작물인 거죠. 정비사업에 장애가 있으니까 그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왜 근데 지작물을 하면 따로 계약합니다 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정관의 36조에 통신시설, 수도 공급시설, 가스 공급시설,
전기 등은 철거하기 전에 사업시행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관리권자라는 얘기는 이 소유자들입니다. 가스는 가스 사업자, 전기는 한국전력, 수도는 각 시도의 수도 사업소, 그 다음에 통신시설은 뭐 KT를 비롯해서 각 통신회사들 있죠. SK텔레콤 뭐 이런 것들. 그 사람들 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철거하라, 이런 뜻입니다. 철거 기간이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철거를 못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서 이거는 지작물이니까 따로 계약이 한다, 아주 이상한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의 조합이나 업자들이. 그러면 여러분은 정반대로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사기관도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면 그대로 먹혀 들어갑니다.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따질 건 뭐냐면, 자 그러면 그래 네 말대로 그렇다 치자, 따로 계약한다 치자. 그런데 그러면 한전이나 수도사업소나 KT나 통신시설 사업자나 가스 사업자와 협의를 했느냐 물어보십시오. 협의를 했더라면 이 계약이 체결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 전기는 협의하러 가면 그거 우리가 철거할 건데, 이 다음에 그리고 지금은 아직 아니야, 관리처분이 끝나야 돼. 관리처분이 끝나야만이 더 이상 여러분의 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단 말입니다. 아직은 여러분 재산이에요. 건축허가밖에 안 났어. 사업시행 인가 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직 관리처분 인가가 다야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없고 철거할 시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야 협의가 비로소 돼요. 아직은 그냥 이렇게 건물이 멀쩡한데 그걸 철거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협의를 했더라면 한전은 아닙니다, 우리가 철거할 때 전봇대 철거비 따로 얼마 주고 통신선 우리 잔존 가치가 얼마 남아있으니 이 선을 20년 쓰려고 그랬는데 네가 15년밖에 안 썼는데 지금 철거하겠다 하니까 5년 동안에 나머지 가치를 보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산정해서 여러분한테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전기 철거를 이런 회사가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가스 사업소는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밖에 메인 철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렇게 만약에 정비구역이 있다면 가스가 이렇게 가스관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있고 여기까지는 가스 사업소에 막아줍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비용을 청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한국전력처럼 이 가스관을 10년 써야 되는데 5년 만에 철거한다면 5년치 반 내놓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돈을 물어주고, 가스 사업소에다 물어주고 여러분 이걸 파서 이제 여러분이 다 보상을 해버렸기 때문에 고철로 팔면 됩니다. 고철로 팔아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통신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통신회사별로 다 물어줘야 됩니다. 한국전력처럼 부담금을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요.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익사업법에. 여러분이 그 철거를 하는 건 여러분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재산이니까요. 그 사람들 재산이에요. 여러분이 전기 끌어들일 때 돈 안 냈잖아요. 와서 자기들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계량기도 여러분이 돈 주고 산 거 아닙니다. 수도 계량기도 마찬가지, 가스 계량기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료로 다 수거해 갑니다. 또 다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그러나 폐가스관 무슨 수도관 이거는 딴 데 헝걸 갖다 딴 데 배관을 못하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돈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그냥 잔존가치를 받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여러분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서울 같은 데는 수도사업소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자기들이 막아줍니다. 그런데 막고 그 비용을 청구합니다. 얼마 들어갔으니까 네가 돈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은 가스 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서울은 대부분의 가스 사업자들이 지역별로 다릅니다. 민간 가스 사업자들이. 그런데 자기들이 비용을 여기까지를 막아주는데 내부에 이거는 나는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퍼지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끊어주면 이쪽에 가스가 잔존 가스가 좀 관에 차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빼내고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합에서 좀 하는데 그 돈이 몇 푼 안 듭니다. 왜 불이 나갔나요? 불 켜주세요. 돈이 몇 푼 안 들어요 그게. 그런데 어찌됐든 그쪽에서 그것을 할 수도 있는데 서울은 각 가스 사업자가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스 사업자가 직접 비용을 청구하고 하는 경우가 가스까지는 대부분 있고, 수도는 서울에는 아주 못된 버릇이 들어서 조합한테 직접 이걸 끊으라고 합니다. 이거마저도 안 끊어줍니다. 자기들은.
대신 감독하러는 오겠다. 와서 물이 제대로 새는지 안 새는지 잘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 보겠다. 법률상으로는 여러분은 비용 부담해야 되는데 비용을 부담 안 하고 네가 공사를 직접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산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도도 수도사업소에 직접 맡고 비용을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지금까지 수사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2015년에 천안의 신부동 주공아파트에서 그 당시에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검사가 유일하게 신부동 아파트 조합에서 전기철거와 거기는 수도관이었습니다. 거기도 천안의 수도사업소도 조합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수도사업소에 직접 하고 비용을 청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가 했다고 하는 것이 가짜인 게 드러나서 업무상 배임으로 1, 2, 3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합은 부산에는 지방에 창원도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 다 직접 하고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얼마 금액이? 40 얼마입니까? 45? 몇 푼 안 되네. 그죠? 이런 사업을 해야죠. 저쪽에서 그래서 나중에 지금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그리고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직 관리처분 인가도 안 났는데 철거 시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설사. 그래서 이 업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수사기관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다. 얘들이 철거했다라고 돼 있으면 전기 철거 안 넣으면 전기선은 그거 다 재활용이잖아요. 통신선도 구리선이기 때문에 팔면 다 돈입니다. 가스관도 돈이고요. 수도관도 돈이에요. 고철로 팔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업체가 있으면 이 업체가 그 고철을 팔았던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했다면, 이 계약이 정당하다면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가느냐? 메인 철거했던 놈이 그냥 관행적으로 갖다 팔아 처먹습니다. 얘들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허위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연 4구에 재건축이 있습니다. 약 1200세대입니다. 부산에. 그런데 업체는 여러분과 다른데 제가 거기를 안타깝게도 비대위가 장악했다가 또 조합원끼리 갈등이 있어서 그냥 그 조합장에 사표 쓰고 나왔는데 사실 바로잡지 못했어요. 지적은 제가 다 해주고 부산에 가서 설명하고 선임까지는 제가 도와줬는데 그때 거기에 지작물 철거했던 회사가 1200세대입니다. 대연팔 재개발이고 재건축인데 제가 말하는 재건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회사입니다. 여러분 조합에 뭐 관련이 있다고 하는 서모 씨가 뭐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그 회사입니다. 그 사람 동생이 한다고 하는, 저는 가족관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런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가족관계까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 동생이 하는 회사가 있는데 사실이라면 그 동생이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제가 미리 막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단층에다 입찰을 내봐라. 왜? 부산은 세 군데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다 가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은 뭐라고요? 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조합한테 하라고 한다 봐요. 그 망할 놈들이 제도 개선해야 돼요. 근데 지방은 수도사업소에 직접 하고 법대로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광주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광주에 가면 염주주공아파트라고 있는데 이게 조합원이 1300이 가겠습니다. 약 1000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재건축인데요. 대연이 아까 1200세대 되면 약. 그런데 그 똑같은 회사가 이 지작물을 입찰했습니다. 한 군데는 어용구역 짜고 쳤고 한 군데는 조단층에다 정식으로 해서 어디 한번 들어와봐라. 대신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려고. 만약에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만 아니라 전체 용역비만큼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가 여기 대연 4구역에서 얼마에 들어왔냐? 3,9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 여러분과 좀 많이 차이 나죠? 근데 그 똑같은 200세대가 적은 광주 염주중공에서 얼마에 들어왔냐? 39억에 들어왔습니다. 100배입니다. 가짜기 때문에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계속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가 계약 못하겠다 포기하고 갔습니다. 작년 4월 15일날 계약 포기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합으로. 조합에서 계약서대로라면 3,900만 원을 변상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란 말입니다.
설사 여러분이 따로 계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얘들이 안 한다 하더라도 신정 1-4구역 서울의 양천구에 거기 같은 경우 가스회사가 청구를 했습니다. 얼마를 청구했냐? 2개를 막았습니다. 990만 원 청구했습니다. 자, 관 하나, 수도관이나 가스관 막는데 하나 막는데 약 관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약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관을 몇 개나 막아야 되길래 45억이 나올까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회원 중에 주안에 자기 아버지가 재건축 조합원이라고 하면서 젊은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는 수도철거가 3억이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네. 여기도 3분의 1도 안 하면 얼마면 15억이잖아요. 여기는 10몇 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당하니까 당신도 그냥 당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억울해서 그렇게는 못하죠. 그래서 그냥 어디나 다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3억이면 싼 겁니다 라고 했어요. 수도가. 그러면서 근데 이 친구가 전화를 안 끊고 계속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억울하면 당신이 억울하면 수도사업소에 가서 당신네 재건축은 특히 관이 하나만 자르면 됩니다. 여러분은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골목이 몇 개냐에 따라서 수도나 가스관이 골목별로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5개를 끊어내야 할 수도 있고 6개 끊어야 할 수도 있어요. 골목 개수에 따라서. 그런데 재건축은 이미 단지감은 형성됐기 때문에 메인관이 들어와서 거기서 단지 내에서 동별로 흩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만 하나 막으면 돼요. 그래서 재건축은 하나만 막으면 된다. 그 대신에 얼마나 부풀려졌, 네가 말하는 3억이 얼마나 부풀려졌는지를 보려면 수도사업소에 전화해서 우리 동네는 몇 미리 관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당신들은 그 공사를 매번 하니 당신이 대신하고 우리한테 청구하면 얼마를 받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이 얼마가 조합이 부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우리 동네는 52mm 관 하나만 막으면 됩니다 그래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제가 수도사업소 직원인데 왜 몰라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그놈은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른 건 다 모르고 자기가 그 업무를 하고 있으나 이 3억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돈이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저한테 맡기면 이거 500만 원 안 들어요. 그래서 누가 너한테 맡긴대? 안 맡기지. 돈이 안 되는데 너한테 맡기면. 이게 지작물 철거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오는 걸 좋아할 리가 없죠. 별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만하고요. 요즘하고 말도 안 되는 거라서 좀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요, 잠깐만요. 더워서 잠깐 옷을 좀 벗고 할게요.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매번 물어봅니다. 제가 열을 팍 되니까 그거 설정이냐 진짜로 화가 나는 거냐, 전 연기를 할 줄 모릅니다. 설명하다 보면 정말로 화가 납니다. 매번 봐도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지금 좀 덥습니다. 자, 범죄예방 영역 대책계약, 여기는 저는 간혹 조합에서 제가 이거 설명했다고 명예훼손 고소한다는 제가 한 번도 사람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만 얘기합니다. 고소 못하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 피플앤 시큐리티 주식회사 RSS 뭐예요? 이거 이런 계약인데요. 여기 보면 이건 얼마입니까? 금액이 18억? 합계 18억. 그렇죠? VAT 별도. 이게 참 재밌습니다. 용역계약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범죄예방 계획서 수립. 범죄예방 계획서는 여러분이 사업시행계획서의 일부입니다. 사업시행계획서에는 CCTV 설치 및 가로등 설치라는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없는 지역에 어디에다 몇 개 더 해야 되겠다, 가로등이 여기는 사각지대가 생기니까 하겠다라는 것을 그냥 지도 펼쳐놓고 점 찍어서 하는 게 여러분이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의 범죄예방 대책계획서입니다. 이거 만들 줄 몰라서 18억 들어갑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불필요한 계약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 전에요, 2010년 이전에는 모든 철거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주 관리 / 철거 계약. 그래갖고
이 내용 중에는 이주 관리도 철거회사가 하고 그 대신에 영역 내용 중에는 가면 여지없이 범죄 예방 활동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놈들이 뭔데? 철거회사가 뭔데 범죄 예방 활동을 하나요? 그 당시에는 뭐였냐? 이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였냐? 아까 제가 고철을 철거회사가 철거를 하면 고철은 여러분이 매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고철은 재활용품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철거회사가 그걸 꿀꺽꿀꺽 하다 보니 옛날에 여러분 IMF 때 이런 거 있었습니다. 어려워서 여러분 이제 이사 가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고철 수집상들이 있습니다. 리어카 끌고 다니는 할아버지 뭐 아저씨들. 이 사람들이 사람이 비어 있으면 철대문 같으면 대문 잡고 뛰어가고 뭐 창틀도 막 뛰어가고 IMF 때는 뭐 하수구 매널도 100개 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고철을 슬금슬금 가져가니까 이 철거업체 입장에서는 저거 우리 건데 우리가 나중에 팔아먹을 건데 이놈이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당신 뭔데 이거 가져갑니까? 이거 특수절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 이 집 주인이야? 아닌데요. 이게 조합 땅인데요. 전체가 관리처분 끝나고 지금 다 이사 갔기 때문에. 근데 당신이 뭔데 이걸 나한테 그럼 하는 거야? 당신 그럼 조합이야? 그것도 아닌데요. 그때 이 계약서를 딱 내밀고 조합에서 내가 계약한 당신 같은 도둑놈을 잡으라고 나에게 범죄 예방 활동을 용역을 내가 맡은 사람이다. 당장 신고하기 전에 나도 보고 가라 라고 하면 먹혀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큰 도둑놈이 작은 도둑놈 꼴을 못 봤습니다. 그랬는데 2010년도에 갑자기 부산 덕포동에서 김길태 사건이 터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여중생 살해 사건 기억하시죠? 뭐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태다 뭐 어쩌다 어린 시절에 불우했네 뭐 그 한참 그따위 소리 하고 있을 때 한국일보의 모 기자가 그 문제는 그렇게 그게 초점이 아니라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가서 가로등이 꺼지고 그리고 인적이 드물어지면서 이 아이가 김길태한테 쉽게 희생당했고 일주일 만에 뭐 어디 드럼통에서 발견됐지 않습니까? 죽은 채로.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똑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만듭니다. 그때 도시정비법 개정안 여러분의 저기 고향인 부산의 장재원 의원하고 덕포동이었으니까요. 서울의 전용욱 의원 둘이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냈는데 내용이 비슷합니다. CCTV를 증설해야 되고 가로등을 왜냐하면 그렇게 그 당시에 그런 게 보도가 됐으니까요.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불이 꺼져갖고 사람들이 그 범죄 노출되기 쉽다 이래서 사람이 이사 가더라도 가로등 계속 밝혀놓자, CCTV를 달아놓자, 늘려놓자, 사각지대 없도록 하자 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전용욱 의원이 개정한 초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민간업체로 하여금 경찰과 같이 순찰을 돌게 하자. 그런데 그게 심사 단계에서 잘렸습니다. 왜? 그때 잘린 이유가 뭐냐? 폐지된 이유가 대안 폐지되고 장재원 안이 통과됩니다. 왜, 어떤 이유로? 치안 사무는 국가의 고유 사무이고 첫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민간경찰, 국립경찰밖에 없죠. 우리나라 지방경찰도 없잖아요. 그죠? 다 내셔널 폴리스라고요. 그런데 우선 치안 사무는 국가의 고유 사무이고 범죄 예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의해서 경찰관의 사무로 딱 못이 박혀 있다. 그런데 개인이 어떻게 경찰관과 합동으로 순찰한다는 것이냐 라는 이유로 폐지됐습니다. 초안에만 있었습니다. 개정안을. 여러분 국회의원 정보 시스템 가보시면 엄청난 안이 발의되지만 실제로 통과되는 거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슷비슷하게 발의되면 합쳐서 요거는 대안 반영하고 다 폐기하고 하나로 합쳐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폐지된 안건인데 이때까지는 자기들이 고철 도둑놈 잡으려고 안 시켜서 넣어놨는데 갑자기 전용욱이 이 안을 나오면서 김길태 사건이 터지면서 법에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법에 없습니다. 법에는 지금 도시정비법 130조에 사업시행 인가를 한 때는 시장군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항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요구하는 게 뭐냐? 1. 순찰 강화, 2. 범죄 예방의 초소의 설치 및 관리, 3. 기타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이거를 시장군수가 요청할 수 있다. 왜요? 아니, 대한민국 치안은 순사가 담당한다고요. 순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법에 있어서 자기들이 한다고 경비역
하는 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경호업체라고 여러분이 경호하는데, 경호는 대통령 경호법에서만 경호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경비원입니다. 경호원이 아니고. 그래서 경비업체는 여러분한테 총회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총회 때 조합이 동원하는 깍두기들, 그 아이들이 경비원입니다. 돈 13만 원 주고 13시간 교육을 받으면 경비원 자격증을 줍니다. 자격증이 아니라 교육 이수증을 줍니다. 그거 하려면 그거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범죄 예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경비업법에는 경비회사의 업무가, 자, 신변보호, 여러분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시설경비, 여러분 총회장에 나타나는 게 시설경비입니다. 시설경비, 그 다음에 현금 호송 업무, 그 다음에 특수경비, 뭐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데 시키는 거 있어요. 경찰과 합동으로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한테 들어올 때는 만약에 신변보호로 들어오려면 조합원이 여러분 1070명이라면서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하루 저녁만 신변보호 해주려고 1070명의 경비원이 필요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못 들어오고 시설경비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아이들이 지금 범죄 예방을 하러 들어오려면, 그런데 이 시설경비로 들어오는 경우에 경찰서에 배치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정된 장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무슨 호텔? 무슨 호텔? 튤립 호텔? 튤립 호텔이 예를 들어서 몇 번, 해운대구 뭐 몇 번지라고 칩시다. 여기에 배치가 되면 여기다가 경비원 명단을 배치하고 명찰을 찹니다.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경비원을 불러서 여기서 했어요. 근데 행사가 일정이 취소됐어. 옆 건물로. 야, 일로 와, 절로 가자. 그럼 못 따라갑니다. 왜 못 따라가냐? 배치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장이 야, 저쪽으로 따라가서 해줘 라고 해서 이동을 시킨 놈도 3년 이하, 이동한 놈도 3년 이하입니다. 똑같습니다. 시킨 놈이나 이동한 놈이나. 그러니 여러분이 일정이 바뀌어서 여기다 배치 신고했다가 사장이 생겨 옆 건물로 딱 간다. 얘가 따른다 못 따른다? 못 따라요. 그런데 무슨 수로 여러분의 범죄 방안을 순찰하러 다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시설 경비 배치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다면 어디 하겠나? 관제실을 만들어 놓고 CCTV 거기다 놔두고 거기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두 명이. 그거 무슨 효과가 있는데요? 원래 이것은 경찰서에 갖다 놨더라면 경찰이 보고 곧바로 범죄가 있으면 출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이걸 갖다 놓는 바람에 범죄가 예방되는 게 아니라 범죄 예방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모니터가 경찰서에 가 있어야 되는 이 모니터가 자기들이 인터럽트해서 보고 있다고요. 그 버르장머리는 언제부터 생겼다? 옛날에 고철 도둑 안 맞으려고 이때부터 생겼던 버르장머리다. 그들이 김길태 사건을 발생할 줄 알고 만든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김길태 사건이 터지니까 쑥 빼내갖고 철거해서 쑥 빼내갖고 범죄방이라고 따로 만든 것일 뿐이에요. 계약을. 그전에는 그 고철 가져갈 욕심에 그냥 보고 앉아 있었고, 김길태가 많이 참 기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18억, 여러분과 똑같은 경기도 광명 2구역에 거기도 18억입니다. 조합원이 약 2,300명입니다. 그럼 세입자 포함하면 한 5,000명 넘습니다. 세대 2명씩만 살아도 10,000명 되겠잖아요. 내가 그 소송을 도와주면서 이 업체들이 그런 것 때문에 배치 신고를 사실상 경비업법상 여기 100번지 들렸다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이렇게 못 돌아다니니까 범죄 예방이라는 순찰이라는 걸 못합니다. 배치 신고를. 그렇게 주장했더니 상대방 변호사가 진짜 재밌는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배치 신고했습니다 하고 진짜 소리를 딱 냈어요. 그래서 보니 18억입니다. 거기도 슈퍼우먼을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강한 여자 2명을 낳았습니다. 하나가 68년생, 하나 64년생입니다. 한국인들이에요. 이 두 여자가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지키는데 이게 18억입니다. 10개월 동안. 진짜 배치 신고를 했더라고요. 대부분 안 하는데. 신고라서 경찰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준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범죄 예방 순찰 이렇게 했는데 신고를 받아줬더라니까요. 광명경찰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7월 15일 날 또 추가로 2개월 연장해야 된다 그래갖고 1억을 또 가져갔어요. 환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10개월 동안 2명의 이 경비원, 여자 경비원 2명, 이 신고대, 그러니까 얘들 둘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지킨 거예요. 국가가 못하는 일을. 람보도 이런 세계적으로 아무리 람보가 강해도 이 정도는 안 돼요. 그런데 한 명이 추가로 2달 연장해야 한다고 갔는데 한 명이 끄트머리에 3개월 동안은 3명이 신고됩니다. 한 명이 추가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냐? 봤더니 조합의 상근이 이사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경비용 교육을 받고 추가로 신고가 됩니다. 3개월 동안은 그래서 약 3개월 동안은 3명이 배치 신고가 돼 있고 그것이 19억에 총 그러니까 20억 9천 나갔겠죠. 근데 여러분은 그 엉터리보다도 단가가 좀 비쌉니다. 거기는 여러분보다 2배가 더 커요. 이게 진짜고 했더라면 어느 정도 가격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표준 가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작물도 진짜였더라면 이게 필요한 거라면 3,900짜리가 됐다가 200세대가 적은 데는 39억이 되고 이런 짓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훌륭하게도 거기보다 더 비싸요. 45억.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은 이 바닥에서 별로 안 집니다. 어느 지역하고 견주어도 긍지를 가지셔도 돼요. 왜냐하면 바보도 등급이 있거든요. 아주 맛이 간 놈이 있고 간혹 제정신 드는 놈들 있잖아요. 왜 왔다 갔다 하고. 바보라고 다 같은 바보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주관리 철거라고 아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이주관리가 따로 나오죠. 왜 옛날에는 그럼 이주관리가 이게 철거에 포함되어 있었냐면 이 바닥에 철거한다는 놈들이 장비가 없어요. 자체 장비가 전부 장비는 포크레인이나 이런 가진 데서 장비업자한테 맞춘다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몇 퍼센트가 이사 갔는지를 알아야 이 라인은 이번에 다 빈다 그러면 다른 데 빨리 쫓아내기 위해서 우선 거기라도 철거를 해야 돼요. 부분 철거를. 그러려면 장비를 예약을 해야 되는데 지 장비가 없다 보니 자기 장비가 없다 보니 그래서 이주관리는 저절로 하는 거예요. 얘들이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러다 지금은 이주관리도 별도로 계약을 빼냅니다. 참 가면 갈수록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주관리를 왜 할 필요가 별 볼 일 없냐? 자, 여러분이 보십시오. 많은 앞으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현금청 수용 재결에서 끝내죠. 여러분은 분양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분양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없죠.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다면서요. 그죠? 그럼 누가 분양 신청 안 해요? 분양 신청하면 이주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주비 받았으면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안 가실 생각 있어요? 여기서 버텨보시려는 분 있어요 혹시?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주비를 신청으로 올 때 첫째 법무사가 나옵니다. 왜요? 이주비 주거 설정 등기해야 되게 등기 서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철거 동의서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은행 직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주관리 하는 놈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따가 또 명도수송 계약이 또 있거든요. 이때 자동으로 다 여기서 정리가 돼서 이사를 가겠다고 하고 실제로 이사를 가야 돈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개겨서 뭐예요? 그 헌집에서 살만합니까? 헌집에? 가게 돼 있다고 저절로. 이주관리 따로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얘들이 다 해요. 얘들이 현황 파악이 다 돼. 몇 명이 지금 나갔는지 돈이 나가는 거 야 정부 갖고 와 그러면 다 돼요. 왜? 얘들이 전원 상대로 지금 이주비를 주고 있으니까 누구는 언제쯤 간다 그러고 다 파악이 돼 있어요. 이거 돈 벌어오기 위해서 한다고요. 은행도 돈이 되는 일이요. 법무사도 돈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주관리가 왜 필요해요? 얼쩡얼쩡 옆에서 또 안 간 놈은 명도수송 할 거잖아. 이따가 나와요. 명도수송 계약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럼 얘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환장하겠어요. 돈 벌어서 쓸데 없으면 뭐 이렇게 해도 되긴 합니다. 폼 좀 잡고. 이게 얼마입니까? 이주관리가 40억 부가세 포함 44억. 그런데 더 재밌는 거 수용재결 용역계약서
현금 청산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프리미엄이 여러분의 평가액보다 한 두세 배씩 붙었다면서요. 바보가 아닌 한 아주 큰 평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물론 현금 청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평범한 여러분들은 다 분양시청 하실 거잖아요. 몇 사람이 수용재개를 하길래 40억이나 필요하냐고요. 자,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모 변호사가 써놨어요. 수용재개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일반 업체가 하는 것은 변호사가 해야 된다라고 써놓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써놨냐. 가격은 세대당 110만원인가 120만원 이 정도가 적정하다. 뭘 적정해요? 비싸지. 더럽게 비싸지. 지 입장에 써놓은 것이지. 행정사 보수표에 가면, 모 행정사 사무실에 가면 건당 10만원 써놨습니다. 왜요? 혼인신고서보다 더 간단합니다. 쓰기가. 수용재개 신청서가. 다만 뒤에 청구서류가 두꺼워요. 복사하는 게 일의 전부예요. 신청서 쓰는 건 혼인신고 쓰는 것보다 훨씬 간단해요. 혼인신고는 처갓집 뭐 번도 알아야 되고 귀찮아요 그거. 그런데 그 금액으로,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자, 수용재개라는 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는 행정처분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기관이 하는 사법적 처분입니다. 재결서는 판결서와 똑같은 효력이 있다, 이런 거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변호사법 109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느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 또는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에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목에 뭐 소송사건, 비소송사건 가해는 나오고, 나목에 뭐냐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요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수용재결 신청서는 일종의 행정심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다면 누가 해야 된다고요? 변호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 회사인 건호 이현씨와 주식회사 만통 이현씨가 법무법인인가요? 여러분을 대리해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나요? 없으니까 물어봤겠죠. 없다고 대답하셨나요? 자, 변호사법 판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9일 선고 대법원 2014도 16204 판결. 자,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법률 사무의 의미 및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 보존, 명확화하는 행위 외에 그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해당하는지 여부, 그래서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법률상과 변경, 소멸 이런 거 있죠. 자, 수용 청산이라면 이 사람의 청산은 뭐예요? 현금을 청산하며 수용재개를 할 때 재결서가 나오면 이 사람은 권리 변동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소유권을 상실하면서 거꾸로 돈이라는 수익금이 들어오죠. 법률 사무죠. 법률 관계예요. 이런 것은 변호사법에 해당한다고요. 법률 사무에 해당해요. 변호사법에 말하는. 그러면 자, 대리라는 의미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을 대리하는 거잖아요. 조합을 대신해서 이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업체가. 변호사는 여러분이 소송 대리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놈들이 수용재결 대리인이야. 여러분의 할 수 있냐고요. 변호사가 아닌데. 자, 대리의 의미를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 2013-28728. 자,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서 정한 대리의 의미. 자, 어떻게 대법원 판결하고 있냐?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법률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렇게 돼. 무슨 얘기냐? 말이 뭐 어려운 것 같지만 본인이 일을 하면서 조합 이름으로 수용재개를 하는 거라고요. 예, 그런 것도 대리다 이 말이에요. 법률상 대리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호사가 아니면. 이해가시죠? 변호사가 아닌 사람한테 그러면 이런 계약의 효력이 있느냐? 그거는 따로 있습니다. 사법상 효력은 무효다. 왜요? 강행 규정을 위반한 건 무효예요. 무효인 계약에 의해서 돈을 줄랍니까? 법률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계약이라는데 돈을 주시겠냐고요?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제가 소송 도와드린다면 저한테 돈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줘서는 안 됩니다. 44억 별거 아니에요? 얼마 안 돼서 그러시나?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리고 아까 2주 촉진이라는 말이 또 들어갑니다. 촉진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사를 빨리 가게 하기 위한 업무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44억 받아갖고 좀 개기는 사람한테 돈 얼마 더 줄 테니까 가라 라고 하는 것은 조정, 화해 이런 거죠. 재판에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처리하는 걸 당사자 간에 합의를 시키는 걸 조정 또는 화해 이러죠. 그것도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돈을 받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공짜로 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사를 내가 남의 집을 소개를 했어요. 근데 수수료를 받으면 중개사법 위반이죠. 근데 내가 슈퍼를 하다 보니 동네 저기에 밝아. 그래서 그냥 내가 소개시켜주고 돈을 안 받았어요. 중개사법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무료로 하는 건 얼마든지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지금 44억 받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된다고 한 것이지 그냥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수용재개를 할 놈이 몇 명이나 되길래 44억이냐고. 세상의 모든 계약은 단가가 있고 수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건당 100만 원 이러면 40개 그러면 4억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아니 4천만 원밖에 안 되구나. 400개가 4억이고. 그런데 여러분은 도대체 40억이면 뭐예요? 수용재개를 만약에 한 10명밖에 안 했다라고 하면 1인당 4억이네. 어마어마한 거죠. 전원해도 100만 원씩 해도 100만 원씩 하면 몇 명입니까? 4,000명을 할 수 있습니까? 4,000세대 할 수 있죠. 네, 4,000세대네요. 4,000. 400세대는 저기밖에 안 되고 4억밖에 안 되고 4,000세대 할 수 있습니다. 40억이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뒤통수를 맞아도 정도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전국에 돌아다니면 이 탑 클래스들을 간혹 만나요. 이 분야에서 안 빠져요. 어디다 내놔도 전국에 1000명이 44억 안 빠져요. 긍지를 가지셔도 돼. 이왕이면 뭐 1등이야 뭐 시원찮게 뒤에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1등 한다 소리가 기분 안 좋으세요? 예. 이왕이면 뭐 1등 해도 예? 이왕이면 1등 하세요. 뭔지 모르지만 1등 합시다. 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성면조사 영역 6억 5천입니다. 자, 그냥 우리가 한번 감안을 해봅시다. 성면조사는 어떤 거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1위 대가가 나와 있습니다. 광고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성면조사 하는 회사들이 좀 싸게 한 놈은 18만 원 한 명당, 조금 비싸다 한 놈이 한 3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거제 뭐 조합에 한 군데 갔다 왔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설명해줬는데 엉뚱하게 제대로 청산을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도 성면조사 보고서가 있길래 제가 보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이리 갖고 오세요. 거기 것만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성면조사 보고서에 성면조사자가 세 놈이었습니다. 세 놈이 며칠 동안 작업했다고 돼 있냐? 8일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시중에서 제일 비싼 놈으로 골라서 30만 원씩 주면 90만 원이죠. 그죠?
곱하기 88이면 얼마예요? 720만 원. 그죠? 그런데 거기도 조금만 조합입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작아요. 사이즈가 1억 2천인가 뭐 그렇습니다. 감리하고 지금 헷갈리는데 감리가 이게 1억 5,500짜리가 하나 있었고 1억 2천짜리 있었는데 감리가 1억 2천인지 감리가 1억 5,500이었는데 헷갈리는데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1억 2천이었어 하나는 1억 5,500이었어요. 720원 됐거니. 여러분도 그냥 같이 우리 심심하게 계산해 봅시다. 한 놈이 하루에 몇 집이나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세 놈 일 시켜 봅시다. 자, 1인당 하루에 한 놈이 20집만 돌아다니게 해보죠. 그죠? 네. 그러면 3명 곱하기 20집 오면 하루에 60집이네. 그죠? 네. 그러면 세대별로 하면 한 20일 하면 끝나겠네. 그죠? 예. 세 놈 20일 동안 인건비가 6억 5천. 견딜만 하세요? 이 30만 원이라는 건 이놈한 다 가는 돈 아닙니다. 회사에 이익금이 포함된 돈이에요. 회사에 파견 나와서 그렇잖아요. 30만 원짜리 봉투에 얼마나 있어요? 한 달이면 900인데 조사하는 게 뭐 별거라고 가까이 거.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성면 해체하는 놈이 대신 서비스 해줍니다. 원래는 그렇죠. 조사는 그냥 해버려요. 도장만 조사업체 찍어 그건 도장빵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로. 어찌됐든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했다 200일 했다면 3, 2, 6 20일 했다면 60 뭐야? 3명이 20일 했나요? 네. 그럼 60일? 3, 6, 18, 1,800? 그런가요? 그쵸? 근데 6억 5천 괜찮죠? 그렇게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성면 아까 감리. 그 집은 또 감리는 그 거제를 여러분 가까우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드릴게요. 거기에 감리가 아까 감리인지 조사인지 아무튼 하나는 서로 헷갈리는데 제가 하나는 1억 2천이었고 하나는 1억 5,500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하고 게임이 안 돼요. 거기는 좀 작아. 통이 좀 작아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통이 크지 못해요. 거제도가 부산만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며칠 했냐? 감리 보고서를 내가 또 갖고 오라 그랬어요. 거기 다 끝났으니까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보는 방법을 알려줬다고요. 감리 보고서에 어떻게 돼 있냐? 감리원이 한 놈이었어요. 한 놈이 총 24일인데 한 놈이 그 8일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또 한 놈이 16일 그래서 합치면 24일이에요. 24일 동안 성면 해체 작업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성면 해체하는 날만 와서 규정 지키는지 보는 거거든요. 한 달이 안 걸렸죠. 24일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도 한 달 정도면 대부분 끝날 거예요. 성면 해체하는 거. 성면 있는 집만 하니까 없는 집은 안 해요. 또 없는 집을 뭐 성면도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런데 1억 5,500인가 1억 2천이 나갔단 말이에요. 24일간 한 놈이 24일 그 일한 거 치고 1억 5,500, 1억 2천 주려면 괜찮아요? 근데 그놈들은 좀 현찮다고요. 돈 쓸 줄 몰라요. 여러분처럼 7억은 줘야 되는데 1억 5천 원밖에 안 줬다고. 제가 아까 5배 비싸거나 이런 건 지적 않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시작할 때. 그러죠? 최소한 20배 이상은 돼야 그래도 지적해야 욕을 안 먹지. 5배짜리 지적 오고 나면 추접스럽다고 욕할 거 아니에요. 그건 조금 더 받은 건데 괜찮으세요? 네. 견딜만 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소방통신 정보통신감리 21억 8천. 와, 멋지다. 몇 세대죠 이게? 전? 조합은요? 전체 종우세대. 1200. 아니야 나중에 전체 건축하고 나면 2900세대. 2900세대. 2900. 서울에 2003 명일동 3인끌인 아파트가 조합은 2600 몇 명인가 그러니까 2200인가 300세대 정도 될 거예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왜 여쭤보냐면 제가 얼마나 비싼지 잘 몰라요. 저 감리 안 해봐서. 근데 이건 지적 안 하고 싶어요. 5배도 안 될 것 같아서 5배 이하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지적 안 하고 싶긴 한데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이랑 사이즈가 좀 여러분보다 약간 작을 거예요. 저기가
조합원은 여러분보다 훨씬 많고 재건축이라 좀 적은데 11억 정도의 그 감리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6,800만 원 뇌물 받은 걸로 조합장이 아웃됐습니다.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방감리를 소방정보통신감리를 다시 선정했는데 11억짜리는 뇌물 6,800 준 걸로 아웃됐고 조합장도 구속됐고 다시 선정했는데 5억 5천에 그 다음 후임업체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21억 8천이니까 5배 안 될 것 같죠? 괜히 얘기했다 이거. 하여튼 아니 거기하고만 비교한 거예요. 다른 건 몰라요.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저도 잘 몰라요.